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컴의 안정영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네요. 제가 2024년 상반기 현대차 생산직 이제 채용 또 진행합니다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2025년도가 밝아서 또 이렇게 상반기 때 생산직 자기소개서를 같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다른 영상에도 2024년, 2023년도 영상들이 있으니까 항목이 바뀌진 않았어요. 물론 1번 항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작년 거랑 똑같으니까 그거 같이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올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작성해 놓고 바로 여기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작성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 공고문이 나왔고요. 조직 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채용 그 공고가 나 있는 곳에서 좀 따온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고, 직접 생산 부문과 간접 생산 부문이 있는데, 당연히 직접 생산 부문에 뽑는 인원이 훨씬 많겠죠. 좋습니다.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생산 부분에 있어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시트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소재 엔진 변속기 시트 있고 또 간접 생산 부분. 아마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뵈면은 보통 여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간접 생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거의 다 요거 오시는 거죠. 이 중에서도 뭐 하시겠습니까? 거의 의장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조립하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자동차 조립을 했다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사실 제일 좋고요. 왜? 이 일이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셨든지 간에 보통 타겟팅을 하실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뭐 이쪽으로 가겠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뭐 고졸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남성분이신 경우에는 당연히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되신 분이어야 하고요.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해 우대한다라는 부분이라 보통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무래도 정비 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좀 중요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이 우대사항에 있어서의 어떤 자격증을 좀 부여하셨는가, 즉 정량적 스펙이 그래도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소개서를 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마구잡이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셨던 보통 갖고 계신 경험이나 지식들을 요런 거 아니면 뭐 요런 거 그것을 잘 한번 정성스럽게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하시고 나서 다음 달쯤에 이제 인적성하고 1차 면접을 좀 빨리 보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면접 보고 최종 합격. 지금 기아가 면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랑 엄청나게 뽑고 있다. 또 현대차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그 신년사가 나왔어요. 참 근데 그 신년사를 보는 게 재미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목화 아시죠? 저도 즐겨보는 김한용의 목화 채널에서 또 그걸 세상에 현대차의 회장님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를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목화가 아무래도 현대차의 홍보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업이죠. 생산직 자기소개서 문항과 내용 예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곳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블로그에서도 저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소재와 구조라고 했죠. 저도 물론 여기에다 구조를 집어넣어놨는데 이것만 보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사례를 통한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인 거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 어떤 소재를 쓰세요라고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이걸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특히 서류를 저랑 같이 하지 않고 면접까지 가신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솔직히 서류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동차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뭐냐? 어찌됐건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래도 생산 쪽이랑 엔지니어링 쪽이랑 관련돼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깔끔하게 글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냐? 가장 이상적인 내용. 즉 자동차 조립이니까 자동차 조립에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가정하의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시고 있으면 똑같이 쓰시면 돼요. 구조는. 어떤 형태는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없다 나는 그런 게 그러면은 나도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무슨 역량이 있는지를 제시하겠다. 난 관련해서의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엔 포부를 쓰겠다. 이것만 잘 잡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딱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왜 당신을 생산직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요 생각하는 이유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요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을 기술하시는 겁니다. 즉,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서술. 그래서 과연 여기에다가 내 강점을 몇 개를 뿌릴 것이냐? 그런데 2번과 3번이 또 뭐예요? 각각의 경험을 쓰라고 하죠. 여기도 경험, 3번도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에 있어서 하나씩의 경험을 쓸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다 간단하게 지시해 주셔도 좋고 대신에 그러면 두 개의 경험밖에 나는 보여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는 2번, 3번을 쓰지 않는 내용을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쓴다라기보단 2번과 3번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차라리 다양한 열거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1번에다가는 강점을 한 3개 쓸 거야. 그럼 2번에다가 경험 첫 번째는 1번에 썼던 열거된 거 하나 선택하고 3번에 경험 쓸 때도 1번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 쓰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번에다 강점을 2개를 쓰고 나머지 또 다른 강점들이 있어. 그럼 그걸 2번과 3번에 또 뿌려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거, 여러분이 가장 쓰시기 편한 걸로 쓰시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절대 어디서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1번은 어떻게 써야만 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기소개서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이런 게 붙는다고? 라고 생각될 정도의 자기소개서도 붙어요. 붙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말을 100% 신뢰하시면 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대신에 난 1번에다 무엇을 보여주겠다. 근데 여기에 썼던 똑같은 거 두 가지가 2번과 3번에 나오면 평가자는 이 사람은 경험이 별로 없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은 하고 쓰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저는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정밀성과 효율성을 갖춘 작업 수행 능력. 이런 어휘 선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단어 안 쓰시잖아요. 이런 거 이번에 좀 써보세요.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요걸 갖춘 작업 수행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두 가지가 있어. 자, 조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품질을 결정짓잖아. 부품 간의 완벽한 조합과 작업의 일관성이 핵심이잖아.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걸 썼다고 했어요. 첫 번째, 조립 공정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 경험은 뭐냐? 과거에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부품 결합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뭐합니까? 매뉴얼 분석했어. 부품 정렬 기준 재설정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매뉴얼 공유했어. 또한 조립 순서 최적화했어. 작업 관소화를 위해 도구 제작했어. 효율성 높였어. 그랬더니 결과값 오차율은 20% 이상 감소했어. 생산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그냥 과거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 이거 없잖아요. 그런데 생산직은 다 뭡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죠. 결국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죠. 그 관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조립 공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공정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좋은 건 뭐예요? 강점이라고 했죠.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일 좋은 건 숫자죠. 생산 쪽은 뭐예요?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죠. 영업 마케팅 쪽은 확대시키는 게 중요해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거 오차율을 확대시키면 안 되잖아요. 생산은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개선이 뭐예요? 더 빨라졌다는 거잖아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줬다. 즉 생산 쪽은 항상 원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줄였다. 이런 쪽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밀한 작업 수행과 품질 관리 역량. 또한 정밀한 조립 작업이 요구되잖아. 또 뭐합니까? 똑같아요. 개선해. 그 다음에 정기적인 품질 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했어. 어떻게 했냐? 작업자별 숙련도, 강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작업 배치를 구성했어. 이를 통해 역시 숫자 나오죠. 조립 불량률을 15% 이상 줄였어. 이 과정에서 세밀함과 분석적인 접근 방식이 나의 차별화된 강점이야. 똑같죠? 1서술, 2서술. 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나는 여기에서 하나의 경험, 2번에서 하나의 경험, 3번에서 하나의 경험 그냥 3개로 퉁치겠다. 그러셔도 돼요. 대신에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셔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어. 결국엔 성공했어.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숫자로, 퍼센티지로. 솔직히 뭐 면접을 가면 오차율 20% 이상을 검증할 것 같아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가서 떼볼 거예요, 서류를? 떼오라고 해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이면 숫자를 보통 요 정도, 뭐 오차율을 100% 이상 줄였다, 불량률을 100% 이상 줄였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니까 잘 한번 통박을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를 쓰는 게 좀 적정하겠다 판단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 강점 얘기했으니까 야, 차라는 건 말이야 기술과 품질의 집약체잖아. 나는 이런 조립 공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강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할게. 시간 아끼면서 일할게. 그러면서 품질 경쟁력 강화하는 데 기여할게. 간단한 포부 제시하자. 좋죠? 좋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재를 이렇게 쓰자. 라는 내용입니다. 1번.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만 보고 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 생산직에 당신을 뽑아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의 생산직에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죠. 알바도 하실 수 있고요. 촉탁 계약직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제일 유리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생산직에 관련된 분들이 있죠. 생산직에서도 조립을 하셨던 분이 있을 거고 진짜 단순한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생산 보전 쪽에 있던 일들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일 사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가장 연관성 있는 경험일까? 이건 직접적 역량이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역량에 해당되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뿌리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역량 제시하자. 2개 제시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경험서술, 두 번째 경험서술, 마지막에 정리 차원에서 포부 제시.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늘 물어보는 거죠. 자동차,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생산직은 항상 뭡니까? 같이 하죠. 코어입니다. 협업입니다. 협업이 어려워요.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게 어렵죠. 그래서 보통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하면은 그냥 뭐 n분의 1을 하던가 갈등을 해결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난데없이 단점을 쓰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십시오. 일단 역시 다른 소재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동차 조립 공정 가장 좋은 소재를 쓸 거니까 그냥 제가 썼다라고 하는 소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식으로 소재를 풀어냈는가 역시 구조를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써주시냐,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특정 부품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해결한 게 아니라 누구랑 팀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부품 규격과 작업 방식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찾았죠. 야, 규격이 안 맞네. 아니면 규격과 이 방식 간에 무엇인가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일단 어느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제시해줘야 글을 읽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겠죠. 그 다음 뭐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야 되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무엇을 하셨는지 쓰는 거예요. 작업 공정을 분석하고 원인도 파악했고 누구랑 팀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뭐 했냐? 매뉴얼과 작업 지침을 재검토했다. 새로운 조립 기준을 제시하며 작업자들과 의견 교환을 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니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개선했다. 또한 어떤 것 현장에서의 실시간 피드백 반영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서 조정 작업을 반복했고 역시 숫자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오차율을 20% 이상 줄이고 조립 공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뭘 써줘야 됩니까?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제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 질문이 뭐였어요? 단점이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단점을 또 절반 정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깨달은 제 성격상의 단점은 뭐냐? 내가 초기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점은 어디선가 좀 무엇인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디에서? 초기에. 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난 초반에는 좀 약간 지나치게 약간 부담된다면 이런 것도 빼주셔도 돼요. 초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금은 약간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의욕이 앞섰어. 그래서 초기에는 팀원들의 협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인지했다. 단점을 왜 물어봐요? 단점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써주셔야죠. 어떻게 했냐? 의견 먼저 경청했다. 그 다음에 팀 내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협력 방식을 채택했다. 왜? 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팀워크였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방식 채택했다. 특히나 팀 회의에서 제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뭡니까? 발생한 단점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건 극복한 노력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좀 담고 싶었던 건 단점을 또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을 써주시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이 질문 자체가 같이 팀워크이니까 내 단점이 무엇인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단점이었고 그 단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같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준다면 결국에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협업이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써준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인지 써준다.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써준다. 그죠? 대신에 요거 구체적 동사라고 하는 것은 검토했다, 의견 교환했다, 조정 작업 반복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제발. 퉁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다, 소통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 뭡니까? 단점이란 걸 쓰라고 하니까 단점을 제시해 주시고 단점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대신에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이해하세요. 뭐예요? 단점을 여러 가지로 뽑아낼 수 있겠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팀워크에 관련된 문제니까 팀워크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좀 발생됐지만 결국에 팀워크를 잘해서 그 단점을 해결했다고 써주면 전체적인 방향이 다 팀워크이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깨달은 점이죠. 이 경험을 통해 협업은 단순히 우리가 작업을 분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일 잘할게. 사실 이 부분은 글자 수가 없으면 안 써주셔도 돼요. 포부는. 대신에 깨달은 점까지 써주자. 그래서 이번 질문에 있어서의 구조는 여러분이 협업하신 거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써주시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써주시고 거기서 단점이 무엇인지 극복하려고 한 노력은 무엇인지 마지막에 깨달은 점까지 써주시자. 소재는 가급적이면 생산 근무를 하시면 엔지니어링 근무를 하시건 아무튼 생산 쪽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2번 넘어가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꼭 생산직에 관련된 소재가 아니어도 돼요.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자동차 관련된 쪽, 뭐 이 인문계 분인데 이쪽으로 오겠다라고 하면 이쪽 자동차 쪽으로 오기 위해 내가 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조죠. 여기는 어떻게 쓰냐? 제일 첫 번째.
저는요,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작업 효율성과 품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나는 무슨 경험을 이야기할 건지 제시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자, 당시에 역시 어떤 부품을 조립하는 곳에서 시간이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돼. 그래서, 나는 공정을 좀 분석하자. 그냥 분석해서 개선을 좀 하자는 걸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가 나와줘야죠. 이 목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공정 분석과 작업 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했는데 이 목표는 숫자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왜? 그게 구체적 목표니까. 그 다음 뭘 써줍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죠. 우선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조립 동작을 세부적으로 분석했고 그랬더니 불필요한 동작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자 동선에 맞춰 재조정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도구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작업 환경을 재설계했다. 뭐예요? 내가 이 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써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뭐였어요? 어려움이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긴 보세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죠. 확인해서 바로 조정하고 설계했다. 일단 스무스하게 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와야 되겠죠. 그 어려움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거냐. 근데 재조정이 잘 안 되더라. 기술적으로. 재설계가 잘 안 되더라. 뭔가 좀 지식이 딸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라고 할까요?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더 했다. 이래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 반발 이런 걸 좀 쓰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 이렇게 변경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저항 발생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야, 힘들어. 오히려 더디게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려움을 등장시켜 주셔야 돼요. 이 어려움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스무스하게 가지 말고 중간에 어려움 터졌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작업 현장에서 새로운 방식 시연하며 실질적인 장점을 설명했다. 즉, 처음에 노력 제시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태클이 들어오니까 그 태클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장점 설명했다. 그 다음에 단계적 방식 정착시켰다. 즉, 이게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냥 스무스하게 풀리는 일은 없죠. 어려움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이겨냈니? 엔지니어 쪽이니까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거라든지 자동차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그런 걸 따기 위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역시 결론값은 숫자가 좋죠. 조립 공정 시간은 15% 단축되었다. 불량률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었다. 즉 뭐예요? 결과값 써주시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 뭘 배우셨는지 써주시는 거. 이런 거 바탕으로 현대차에서도 잘할게라는 포부 제시. 근데 포부 제시는 없어도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의 포부 제시는 꼭 없어도 됩니다. 다시 3번. 3번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이니까 어느 상황에서 발생한 어떠한 목표 설정인지. 사실 2번이랑 똑같죠. 이게 목표 설정이라고도 했지만 결국에 이게 뭐예요? 문제였죠. 이걸 해야만 된다. 그걸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하지만 중간에 태클이 한번 들어온다. 하지만 역시 난 그걸 또 이겨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었는지 써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꼭 협업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는 여러분만의 역량을 어필하는 내용으로 쓰셔도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써주셔야 되고 구조는 똑같다 어떻게 보면. 1번은 가장 자동차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생각하시자. 소재, 결국에 구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는 꼭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소재를 뿌릴 것인가는 한번 잘 고민하셔서 최적의 소재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소서는 무엇보다 소재와 구조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고 또 이 부분은 이력서도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틀린 거 없이 작성 잘 해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력서에 공란 없이 좀 꽉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현대차 생산직 꼭 가장 어려운 관문이죠. 자기소개서인데 잘 작성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전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밑에다 카톡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 작성해 보시고 주말이 다행히 끼어서 이게 좀 약간 배칠한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 주는데 주말을 껴줘야 아무래도 현직자분들이 많으셔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겠죠. 주말 시간 배분 잘 하셔가지고 잘 작성해 보시고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